것만이 아니죠. 예.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모의 시험을 한번 치러봤죠. 그렇죠. 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총 35명 학생들에게 이제 니트 라이팅 쓰기 예시 문제를 줘봤는데요.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은 2급과 3급으로 구분되는데요. 1, 2학년 학생들에게 쓰기 상급 문항을 직접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실제 시험은 IBT 기반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게는 문제지에 직접 답을 쓰도록 했습니다. 생소한 문제 내용에 조금 당황한 것도 같은데요. 과연 문제를 직접 풀어본 소감은 어떨까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 그렇게 생각만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은데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면은 쓸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떤 문법을 써야 될지 또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될지 또 이 문장에 대한 그 의미가 맞는지 그런 걸 또 생각하니까 좀 더 심화적으로 영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글을 영어로 구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어요. 쉬운 것 같은데 뭐라고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쓰기 영역을 채점할 때 혹시 그 몇 분이서 채점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쓰기 같은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그 모의 시험으로 좀 치러봤는데요. 시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쓰기 3급만 했습니다. 반응이 좀 엇갈리네요. 그 실제가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더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게요, 일단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요. 듣기나 아니면 읽기 같은 경우는 이해 기능이잖아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라이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설사 그 중에 하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래도 문맥을 통해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쉽긴 했지만, 쓰기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기능이거든요. 표현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알맞은 순서에 따라 전체 글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조금 더 완벽하게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낀 게 정확하고요. 또 하나 조금 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본 것이 3급입니다. 근데 3급 같은 경우는 2급에 비해서 조금 쉬워요. 네,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중2, 중3 친구들이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도 고1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이 니트 시험 같은 경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육과정 외의 것을 내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과 시험을 충실히 이수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쓸 수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반응이 되는 거죠. 2급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3급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제출을 한 그 답안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한 것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본 이 예시 문항 같은 경우는 쓰기 3급 중에서도 기능문 쓰기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이메일 쓰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편지지 찾아보는 게 더 힘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메일 쓰기가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제를 잠깐 보시면, 실제 요즘에 친구들이 우리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바탕으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하는 이메일을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으면서 40단어 내외라고 조건이 정확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반, 선생님께 쓰는 글도 아니고요.
친구들에게 쓰는 것이고 자원봉사를 권유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 수도 40단어 내외. 그리고 그러면 내용을 뭘 쓸까 우리 친구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내용도 이미 조건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장소, 날짜 그리고 활동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한다까지 내용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친구들이 이메일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친구들한테 뭐 관심 있는 사람 없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거 하는 게 어때? 여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잘 나오는 표현인 Why don't you? 라고 권유하는 표현이 지금 딱 알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조건으로 이 내용 꼭 써야 됩니다. 라고 포스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지금 이 친구는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3가지 활동 내용 그리고 여기 장소 마지막에 시간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잘못된 문장도 없고요. 내용도 적절하게 지금 아주 잘 쓴 글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스펠링이 하나가 잘못되었거든요. join인데 지금 O가 하나 빠진 것이요. 실제 지금 이 NEET라는 이 테스트는 IBT로 진행이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 한글은 너무 빨리 잘 치는데 영타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간혹가다 채점을 해보면 정말로 이런 실수가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은 채점하는 기준에서 이거는 문맥상 충분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감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던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제 완성이거든요. 과제 완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단어 내외 권유하는 이메일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 주어진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갔는지 그게 과제 완성인 측면이 되겠고요. 2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 이메일의 형식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메일 편집글을 그것에 알맞는 구성적인 측면이 되겠고 마지막이 언어 사용적인 측면으로 이제 어법이나 어휘 스펠링이나 아니면 구두점 같은 것을 체크하는 게 되겠죠. 근데 똑같은 지금 문제인데 이 2번째 친구의 것을 보시면 이런 경우 점수가 또 깎일 수도 있겠구나. 확실히 첫 번째 친구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2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나 네 친구 정환이야 라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봤더니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수진이라고 이미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별것도 아닌 실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 완성을 이 친구는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장소가 정확히 여기 보시면 한우리 헬스케어 센터에 나와 있는데 그 장소도 명시가 안 돼 있고요. 활동 내용 3가지 중에서도 2가지만 썼고요. 그래서 과제 완성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이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주어진 조건은 다 만족하게 그렇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려 보면요. 역시나 쓰기 3급의 이메일인데요. 약간 또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역시나 이것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 외국에 있는 친구와 직접적으로 할 만한 내용인데요. 한국을 방문할 호주인 친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묻는 이메일에 대한 이번엔 답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종류의 옷을 내가 가져가야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답장이니까 답장의 형식을 또 제대로 취해야 되고 이 친구가 묻고 있는 어떤 종류의 옷, 한국 겨울 정말 춥다는데 어떤 종류의 옷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 내용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 어법적인 오류가 excited라고 끝에 D로 붙었어야 되는데요. S로 잘못 가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네 가장 두꺼운 옷들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릴 거야. 또한 너 넥 워머 같은 것도 있으면 챙겨와라. 그리고 맨 마지막
마지막에 인사하고 see you then, 그때 보자라고 아주 알맞게 답장을 잘 썼지요. 그런데 이 친구에 비해서 두 번째 친구의 답안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따뜻한 코트 줄 수